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건 요거 마이크 때문에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 때마다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뭐 글을 쓰는 시간도 필요했지만 어, 영상을 편집을 하고 또 여기저기 또 올리고 그 시간이 뭐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도 많고 그리고 할 일도 많은데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뭐 유튜브를 좀 더 신경 써서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런 그냥 작은 마이크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간편한 장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그 여기어때나 야놀자 등의 그 플랫폼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얼마 전 뉴스에 나왔죠. 그 여기어때 그 플랫폼 사업자가 그 해외 여행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여행 사업계에도. 뉴스에서 다 보셨죠? 어차피 해외 여행 진출이니까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국내에서 숙박업이나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 이야기가 모두 다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뭐 저 나름대로는 예상을 하지만 그 예상이 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래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 플랫폼의 힘이 엄청납니다. 제대로 된 플랫폼 하나가 인기를 얻게 되면은 시장의 판도를 뒤바꿔버릴 만큼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를테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프로그램과 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앱들도 충분히 있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표 플랫폼이다 라는 이야기는 시장을 다 장악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선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업계를 선점하고 이제 선도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죠. 뭐 이미 야놀자나 여기어때 국내 숙박업에 이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 숙박업 분야에서는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이 얼마 전에 해외 진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어때나 야놀자를 통해서 해외 여행을 예약을 하고 떠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이제 나가지 못했었던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됐죠. 그야말로 해외 업계에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제 주변에 여행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제 주변만 해도 여행사를, 그러니까 해외여행 전문 여행사를 접는 분들도 몇몇 있으셨어요. 버텨내질 못한 거죠. 뭐 그야말로 그 누구든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여행이 점차 제한이 풀리고 있고, 제한이 풀린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전과 같이 굉장히 간소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해외 여행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환율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나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뭐 저도 해외 여행을 한번 다녀올까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환율을 보고서 좀 나중에 나가자라고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여기어때에서 그 해외 그 항공권 예약하고 그 해외 숙박의 그 예약률 비율을 보면은 전월 대비 거의 10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투어에서 항공권 예약 그 발권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00% 정도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뭐 엄청나죠. 여기어때는 그 해외여행 부분에 이제 특가 상품 개발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점차 이제 그 진출한다고 합니다. 일본하고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서 연말까지 약 200여 개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고 대만, 홍콩,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에는 저가 위주의 그 여행 상품이 먼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비해야 되겠죠. 여기어때 그 정명훈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어때 핵심 고객층인 MZ세대가 원하고 가볍고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해외여행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예상에는 과거와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여행을 검색을 하고 여행을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있겠죠. 또 새롭게 사업을 진출을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합리적인 가격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놀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M&A를 통해서 인터파크를 인수했습니다. 야놀자는 그 손정희 회장의 그 든든한 지원으로 더욱 단단한 기업이 됐습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이쯤 되면 가장 긴장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업계는 이제 여행업계, 그것도 이제 해외 업계에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의 이제 대형 여행사일 겁니다. 어차피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여행사들이 경쟁을 하고 그리고 또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테고 그리고 항공 노선이 늘면서 다양한 여행 상품이 다시 개발될 텐데 여기에 이제 플랫폼으로 중무장한 기업이 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두 개씩이나. 이제 대형 플랫폼 여기어때 야놀자라는 이제 대형 플랫폼까지 이 해외 여행에 가세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해외 여행 이 사업계에 기름을 끼얹은 이제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해외 여행이 이제 서서히 이제 좋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전개가 될 거라고는 사실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해외 여행 업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제주도 가서 몇백만 원 쓸 거면은 차라리 뭐 해외 여행을 갔다 오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행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예전에 비한다면 정말 많이 성숙하고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해외 여행의 그 상품이 더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뭐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국내 여행 인프라가 더 많이 발전하고 이제 성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이제 고루하죠.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펜션 예약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름 성수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여행보다는 이제 뭐 동남아나 이제 그런 휴양지 쪽으로 많이 빠져들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도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수가 문제가 아니라 상품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플랫폼이 또 들어오면서 해외 여행 업계가 좀 더 이제 치열해질 겁니다. 가격은 낮아지고 좋은 상품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어차피 국내 여행을 준비했던 사람은 국내 여행으로 가겠지만 그 사람들도 어찌됐거나 야놀자나 여기 어때? 그러니까 한 플랫폼 안에서 방콕 파타야 50만 원 상품 이런 걸 아마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플랫폼 안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뭐 여행 항공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여행 상품과 국내 여행 숙소의 그 상품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엔데믹 이후에는 해외 여행이 더 자유로워진 이후에 가장 걱정을 해야 될 거는 고가의 숙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수준의 그 시설을 소비자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우리 숙소에 와야만 되는 명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만들어지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숙소라든지 그 숙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충북 진천에 있는 펜션 부지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그 앞으로 창업을 하실 분하고 이제 상담을 나누고 왔는데 그 사장님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일식집을 아주 큰 일식집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고급 펜션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 이제 그 요식업을 또 등록을 해서 투숙객들한테 제대로 된 일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꽤 경쟁력 있는 펜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도 더 됐죠. 그때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그 나가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특색이 없고 덩치만 큰 그런 펜션들이 이제 어떻게 일본에서 망해갔는지 제 책에서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반면에 또 인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이제 숙소들은 펜션과 게스트하우스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제 숙소들이 좀 더 인기를 끌 겁니다. 이미 벌써 그런 현상이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숙소들은 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특히 이제 강릉 바닷가 쪽에 보게 되면은
뭐 무슨 스테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곳이 꽤 많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제 멋진 디자인을 한 그 적당한 그 가성비를 갖춘 숙소라는 인식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1박에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정도 되는 숙소가 아직까지는 인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런 숙소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유지를 하기를 바라지만, 또 반대로 큰 투자 규모로 들어오는 이런 독채 형태로 들어오는 그 기업에는 또 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 해외 그 럭셔리 숙소들을 자주 소개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국 푸켓이나 이런 곳에는 굉장히 그런 곳이 많습니다. 리조트가 분양이 되고 전문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독채 풀빌라가 한 10채가 있고, 10채를 관리하는 그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10채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뭐 대형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채 풀빌라의 컨셉과 그리고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다 같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 모객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점차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솔직히 또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도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곳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가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분양이 되고 그 이후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곳들이 점차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독채형 숙소는 스테이 개념으로 장기 투숙,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통 이제 1박만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뭐 일주일 또는 2주, 한 달 이런 식으로 장기 투숙을 원하는 여행자들이 그 스테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합리적인 건축 비용과 그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좀 더 인기를 앞으로 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개선돼야 될 거는 많죠. 이를테면은 숙박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도 좀 더 개선되는 것도 필요하고, 건축이나 민박, 숙박 사업을 위한 그 제재 또는 그 개선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말도 많고 또 해야 할 것도 정말 많지만, 앞으로 대형 플랫폼이 해외여행 진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자신 있게 높였었던 그 숙박료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낮추고, 비슷한 그 수익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추가 인원이나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게도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낮은 숙박료로 낮추기 싫다면 부가 서비스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했었던 펜션에서 그런 서비스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체 광고 역량을 좀 키워야 됩니다. 아무래도 비교군이 많은 플랫폼에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면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 광고를 모른다고 그 대형 플랫폼과 계약을 해서 어떻게 광고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노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펜션 사업자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코로나 특수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또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체 광고도 열심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플랫폼에도 열심히 또 등록을 해야 되겠지만, 자체 광고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은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시즌 평일에는 좋은 프로모션을 또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 역시도 이제 잘 만들어진 그 이벤트 자체에 광고를 쏟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돼야 됩니다. 해외에서도 유명한 호텔들도 그 비시즌이 들어오게 되면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유명한 호텔들도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이제 작은 숙소를 운영하는 곳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키는 이제 소비자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특수들을 누렸었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소비자들은 점점 더 많은 거를 또 요구하게 될 겁니다. 지난 3년간 제대로 여가를 즐길 수 없었던 소비자들은 이제 폭넓은 여행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더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서없이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